발표 불안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발표 불안이 있으신 분들 이거 하나만 먼저 시작해 보시면 발표에 대한 긴장과 불편함이 아주 많이 줄어드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듣는 태도를 바꿔보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홍당무는 이제 안녕이라는 제목의 책을 낸 이정화입니다. 반갑습니다. 박수 쳐요? 고맙습니다. 홍당무는 이제 안녕은 발표 불안 이야기를 담은 책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쭉 흐름은 발표 불안이라는 모티브가 오브제처럼 쓰여져 있어요. 모티브가 오브제? 이거 약간 보그체인가? 그러니까 발표 불안에 대한 이야기가 쭉 있지만 그 이야기 사이사이에 제가 남미에서 멕시코나 중미에서 일을 하면서 겪었던 일, 광고회사를 다니다가 벼랑간 멕시코로 가게 된 계기 같은 것들, 제가 스페인으로 유학을 가서 가방 브랜드를 시작한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이 이 발표 불안 이야기와 함께 쭉 이렇게 스토리텔링처럼 엮은 그런 책입니다. 저는 15년 넘게 발표 불안인이었어요. 근데 발표 불안의 정도는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발표 전 불안 증후군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요. 막상 말을 하기 시작하면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발표 자리가 잡히고 그 발표가 시작되기 전에 어떨 때는 뭐 한두 시간이 걸릴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며칠이 걸릴 때도 있는데 저는 그 며칠, 그 몇 시간 동안 발표를 막상 시작하기 그 일보 직전까지 긴장의 정도는 상황마다 다르긴 하지만 너무 불편한 채로 너무 힘든 마음을 끌어안고 15년 가까이를 살았습니다. 발표 불안은 내가 성격이 타고난 성향과 기질이 원래 이래서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게 불편한 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모순과 허점이 있었어요. 저는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고 사람들과 대화 나누는 것도 좋아하고 피곤하고 지치고 힘이 들 때도 마음 맞는 사람들과 좋은 대화를 나누면서 휴식을 취하고 에너지를 충전하는 전형적인 외향인인 거예요. 근데 발표가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제 일상은 외향인인데 발표 때문에 저는 아주 오랫동안 나는 내성적인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산 겁니다. 근데 실제로 나는 발표가 되게 불편해, 나는 내성적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람들과 어울리는 거를 좋아하고 혼자 있는 것보다 타인과 교류하는 거를 즐기고 집에서 혼자 조용히 영화 보는 것보다 시끌벅적한 카페에서 책을 읽는 거를 더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한 15년 정도 지났을 때 제가 스페인에서 공부를 하고 한국에 들어와서 일을 하는데 사람들 앞에서 나서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본격적으로 많아진 시기가 왔습니다. 그런데 회사를 다닐 때는 너무 힘들면 회사를 그만두면 돼. 학교를 다닐 때는 학교가 다니기 너무 힘들면 학교를 그만두면 되지 라는 뭔가 극단의 상황, 도망칠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 놓고 심리적인 위안을 삼고는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되게 마음이 아파요. 그 발표 불안이 그까짓 게 뭐라고 그런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면서 그렇게 힘들게 들어간 직장 그리고 어렵게 들어간 대학원을 그만둘 생각까지 했을까라고 생각하면 좀 슬픈데 이제 제가 회사를 시작하고 나서는 도망갈 데가 없는 거예요. 발표가 힘들면은 사업을 그만두면 되지, 사업을 접으면 되지. 그 생각은 뭔가 진도가 안 나가는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고민을 했습니다. 도저히 이렇게는 못 살겠다 라는 생각이 든 무렵에 스피치 학원을 가봤어요. 스피치 학원도 가고 책도 찾아 읽고 특강도 들으러 다니고 영상도 많이 찾아보고 했었는데 생각보다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 호흡이나 발성이 필요한 상태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호흡이 너무 좋다, 발성이 좋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저는 마음이 편해지는 게 필요했었던 거지, 얘기를 할 때 내 목소리를 좀 더 설득력 있게 바꾸고 내가 호흡을 좀 더 편안하게, 발성을 좀 더 전문가스럽게 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발표 자리만 생기면 긴장되는 그 불편한 마음을 해소하고 싶었는데, 스피치 학원이나 기타 등등의 책들, 영상들은 저의 그 발표 불안을 고쳐주지 못했습니다. 발표 불안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발표 불안이 있으신 분들, 이거 하나만 먼저 시작해 보시면 발표에 대한 긴장과 불편함이 아주 많이 줄어드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듣는 태도를 바꿔보는 겁니다. 저는 발표 불안을 어떤 발표 불안계의 고수님을 만나서 그분 덕분에 아주 즐겁고 재미나게 발표 불안에서 벗어났는데요. 그분이 알려주신 첫 번째 방법, 그리고 제가 발표 불안이 있는 분들께 공유하고 싶은 그 첫 번째 방법은 듣는 자세를 바꾸는 거예요. 좀 황당하실 수 있어요. 내가 발표를 듣는 사람일 때, 듣는 자리에 있을 때 말하는 사람을 강제로 좋게 보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사람은 내가 타인을 보는 관점으로 타인이 나를 본다고 생각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인 즉슨 내가 발표에 대해서 아름답지 못한 역사가 있는 거예요. 발표를 하다가 실수를 했거나, 뭔가 내가 발표를 했는데 평가가 좋지 않았거나, 핀잔을 들었거나, 뭔가 마음에 스크래치가 있거나 하는 좋지 않은 기억 때문에 발표와 부정적인 감정이 연결이 돼 있는 상태에서 청중의 자리에서 남의 발표를 들으면은 예민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닭과 달걀의 관계이긴 한데, 내가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저 사람을 깐깐하게 보면은 내가 저 자리에 갔을 때 내 얘기를, 내 발표를 듣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나랑 비슷한 마음으로 내 얘기를 듣고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주간 업무 시간에 부장님이 어떤 자세로, 어떤 발성으로, 어떤 딕션으로, 어떤 순서로, 어떤 부사를 써가면서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는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주간 업무 보고 때, 혹은 사업 설명회, 혹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 메신저보다는 내용에 집중해서 듣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발표 불안이 생기면 그 메신저를 엄청 깐깐하게 비판적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듣는 사람의 자리에 있을 때 그 사람을 강제로, 그냥 무조건적으로 좋게 보는 연습을 계속하는 겁니다. 이게 놀랍게도 나한테 적용이 돼요. 발표가 막 부담스러울 때는 그 자리에 서면은 무의식적으로 이 사람들이 나를 굉장히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내가 듣는 연습을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 사람 목소리가 너무 좋은데? 저런 옷은 너무 잘 어울린다. 저렇게 목소리가 떨리니까 사람이 좀 인간적으로 보이네? 얼굴이 빨개지니까, 평상시에 좀 냉정한 인상이 있으셨는데 저렇게 얼굴이 빨개지니까 되게 사람이 마음이 푸근해 보이고 성격이 좋아 보인다? 온갖 거를 미사오구를 다 갖다 붙여서 좋게 계속 보는 겁니다. 좋게. 저 말하는 목소리 톤 너무 좋다. 속도도 딱 알맞아. 팩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을 계속 좋게 보면서 나의 눈에, 나의 뇌에 주문을 걸어 놓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이 너무 좋아 보인다. 굳이 내가 비판을 하거나 안 좋게 볼 이유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그냥 좋게 보는 거예요. 홍당무 연구소에서 준비한 발표 불안 극복 방법에 대한 첫 번째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두 번째 영상에서 곧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